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요즘에 그 LG화학이 이제 물적 분할, 흔히들 그 2차 전지 사업부를 떼내는 것을 이제 물적 분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두고 이제 엄청난 악재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더군다나 2차 전지가 아주 매력적인 그 주식이라고, 분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내리니까 핑계를 이제 물적 분할해서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물적 분할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회사의 경영인데, 이 경영 방침이 주주들에게 악재일 수도 있고 또 호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성장성을 중시하고 또 성장성만 믿고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2차 전지가 만약에 떨어져 나가 가지고 독립해서 회사 형태로 새로 설립된다면 악재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 또 호재일 수도 있어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대주주인 이제 모기업, 예를 들어서 LG 화학이라고 하면 해당 사업부를 액면가대로 공개하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시장에서 떠오르는 섹터잖아요. 그 매력적인 섹터라는 거죠. 그러면 액면가 이상으로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 2차전지 사업이 미래에 어떻게 발전할지는 아직은 잘 몰라요. 다만 전기자동차 시대에 2차전지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정도지, 앞에서도 포유환율연구소에서 얘기했듯이 자동차 회사들이 직접 그 2차전지를 생산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얘기와, 그 다음에 원자재에 해당되는 리튬이나 코발트, 니켈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 이것을 증가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마진율이 약화되거든요. 아마 이런 거 다 계산을 해가지고 LG화학이라든지 물적 분할하는 회사들은 아마 의사결정을 했을 거예요. 어떻든 간에 그 물적 분할을 하면 액면가 이상의 금액으로 그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물적 분할하더라도 그 모기업의 자회사란 말이죠. 계열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열사 형태로 유지되니까 나쁜 거 없고, 물적 분할을 하는 모기업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또 공개를 하면서 돈이 이제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대주주 입장에서는 그 분야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돈이 많이 필요한데 공개를 해가지고 투자자들한테 돈을 모으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또 모기업 입장에서는 큰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나쁜 쪽으로만 해석할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유망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2차 전지가 그렇다고 하면 이제 지금 LG화학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과, 아니면 주주들한테 돈을 모아가지고 공개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어느 것이 크냐는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봐야 되는데, 우선 이제 그 지나치게 상승한 주가가 성장성을 무기로, 그런데 그것이 내려가는 것이, 그러니까 LG화학 주가가 내려가는 것을 두고 과연 사업부로 독립해서 내려가느냐, 아니면 포유환율연구소는 좀 다른 시각에서 보거든요. 그 2차전지 사업이 시장에서 정권 전문가들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테슬라가 직접 참여하고 그 다음에 다른 회사들도 아마 직접 참여할 거예요. 왜냐하면 2차 전지라고 하는 것은 기존 내연기관차하고 비교하면요, 엔진이거든요. 엔진이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부품이 화재 위험도 있고 불량품도 있을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럼 직접 생산하려고 할 거예요. 또 하나는 앞 시간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2차 전지는 원자재가 리튬, 니켈, 코발트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리튬 가격이 1년 만에 거의 4배 올랐는데 앞으로 뭐 5배, 6배, 10배까지 오른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동차 가격에 지금도 한 그 25% 정도 차지하는 것이 중국 적 얘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자동차 가격의 절반까지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경우에 과연 이 시장성을 장담할 수 있느냐? 모기업 입장에서는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제가 모기업에서 근무하더라도 이 2차전지 사업부를 독립시킬 때 한 달 이상 검토를 할 거예요. 대주주의 이익과 또 들어가는 돈, 그 다음에 2차전지의 미래, 이런 거 다 감안했을 거예요. 그래갖고 별 볼 일 없어가지고 상장할 수도 있어요.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우선 주식시장 좋고 테마주로 떠올라 있을 때 그때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LG화학의 재무구조가 탄탄해지죠. 그 LG화학 주주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악재일 수도 있겠지만 또 장기적으로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볼 필요도 있다. 라는 측면에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대부분은 이제 정권 전문가들은 2차전지를 매력적이라 갖고 했는데, 그런데 주가가 내려가니까 그 원인을 물적 분할해서 찾고 있다. 그렇지만은 정답은 아닌 것 같다. 지금 현재 2차전지가 안고 있는 거는 결국 시장성이에요. 전기자동차 회사들이 직접 이 2차전지를 생산할 때 가장 악재거든요. 그 다음에 또 악재가 리튬과 같은 희귀금속은 가격이 지금보다 이제 생산량이 늘어나면 뭐 또 한 너댓 배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 가격하고 비슷한 가격 수준까지 배터리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우리 지금 내연기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5년 걸리면 기름값이 차값보다 더 비싸요. 마찬가지로 2차 전지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 경우에 시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시장성이 크지 않다. 또 경쟁이 치열할수록 또 원가 부담을 2차 전지 생산 업체가 떠안아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도 한번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하튼 오늘 제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요약 정리하면 이것이 일시적으로는 악재일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호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여기서 호재라는 것은 LG 화학 주주 입장에서 반드시 손해는 아니다. LG 화학이 만약에 2차 전지가 미래가 앞으로 불확실하다면 오히려 지금 시점에 LG 화학은 공개를 해가지고 주주들한테 떠넘기는 전략, 새로운 2차 전지 관련 기업에 떠넘기는 전략이 좋고, LG 화학 주주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지 시점에서 악재다 호재라고 얘기하기에는 이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